이번 강의의 주제는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롭게 많은 기회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위기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사생활 침해 위기 요인이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위험을 겪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행 사실을 SNS에 공유했는데 여행 간 사이 빈집을 노리는 강도가 들었다. 또 다른 예시로 사이트에 입력해둔 고객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된다. 그러면 사생활 침해 위기 요인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통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동의에서 책임으로 번번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데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책임지는 형태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발생하는 피해를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가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보호장치를 강구하게 된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 통제 방안으로 익명화 기술이 있습니다. 익명화 기술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빅데이터 위기 요인 두 번째로 책임 원칙 훼손이 있습니다. AI의 예측 성능이 발전하면서 예측 알고리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AI에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위협이 아닌 실제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물어야 하는데 이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 대출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거절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가 되겠고요.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예방적 차원으로 범행 전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예방 차원에서 먼저 체포부터 한다. 이런 상황이 바로 책임 원칙 훼손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위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 원칙 훼손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제 방안이 있을까요? 결과 기반 책임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만 하겠죠. 알고리즘의 예측을 근거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철저히 결과를 바탕으로만 책임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통제 방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빅데이터 위기 요인으로서 데이터 오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지표를 사용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 전쟁에서 적군 사망자 수를 전쟁의 진척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한다면 전세를 오판할 수 있고요. 적군 사망자 수는 부풀려 보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 베트남 전쟁에서 일어났고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전세를 오판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오용, 또 다른 빅데이터 위기 요인이 되겠고요. 이것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서 알고리즘 공개를 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인증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변해주는 알고리즘이스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듯이 알고리즘이스트는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가끔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통제 방안을 조금 더 심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익명화 기술이 있다고 했죠.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기술,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익명화 기술에는 데이터 마스킹,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값 삭제, 범주와 구간화 처리 등과 같은 테크닉들이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마스킹. 이것은 데이터의 길이, 유형, 형식과 같은 속성은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주요 부분만을 숨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22세 서울거주 홍익대 제약을 홍땡땡 22세 서울거주 땡땡대 제약으로 데이터의 주요 부분만 숨겼을 때 데이터 마스킹이 되겠죠. 두 번째로 가명 처리.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이름을 가명으로 변경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값으로 대체할 때는 규칙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만 하고요. 예를 들어서 김철수 22세 서울거주 홍익대 제약을 가명인 임꺽정 22세 서울거주
그리고 홍익대 대신에 ABC 대학제약으로 변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바로 가명처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총계 처리. 그러니까 개별 데이터 노출을 피하고 대신 데이터의 총합과 같은 통계치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사한 속성을 가진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통계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사실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것과 거의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총계 처리 예시 보겠습니다. 홍길동 4천만원, 이민수 5천만원, 김철수 6천만원 연봉이 되겠고요. 연수입. 이러한 개별 데이터의 노출을 피하고 대신 직원 연봉의 총합 1억 5천만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값 삭제. 노출이 불필요한 값 또는 개인식별로 이어질 수 있는 값들을 삭제한다. 그리고 날짜 정보는 연 단위로 처리한다. 그래서 데이터 값 삭제의 예시로 홍길동 22세 서울시 마포구 샛별아파트 112동 204호를 20대 남자 서울거주로 이렇게 처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범주와 구간화 처리. 이것은 정확한 값 대신에 범주 또는 구간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연봉 8,900만 원을 홍길동 연봉 1억 미만 이렇게 구간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명화, 비식별화 기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다음 중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번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가입하려는데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통제 방법은 이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가입 신청자가 응당히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부적절해 보이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사용자,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부적절해 보이네요. 나머지 보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SNS에 외국에서 보내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다. 통제 방안으로 신원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적절해 보이고요. 3번, 별점이 높은 영화를 보았는데 재미가 없었다. 통제 방안으로 별점뿐만이 아니라 자세한 후기를 읽고 판단하도록 한다. 4번, 설문조사에서 본인 소득을 물어보는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통제 방안으로 구간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연 5천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렇게 구간화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퀴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